반갑습니다. 학우 여러분. 퍼스널 컬러 전문가 과정을 맡게 된 문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자, 오늘은 퍼스널 컬러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전문가 과정을 어떠한 계기로 신청을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수강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이유와 계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미 어떤 전문가로서 이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패션 디자이너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들도 이 퍼스널 컬러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직업군에 계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또 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정주부이실 수도 있죠. 그냥 내 남편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퍼스널 컬러가 뭔지 나는 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가 저는 참 궁금한데요. 대부분 웜이냐 쿨이냐 웜톤이냐 쿨톤이냐라고 나누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퍼스널 컬러는 본인이 타고난 어떤 피부 색에 의해서 웜톤인지 노리끼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쿨톤인지 약간 핑크빛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것을 추후에 봄에 어울리는 사람, 여름에 어울리는 사람, 가을에 어울리는 사람, 또 겨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또 화장이나 패션 같은 게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좀 나이가 점점 좀 드시면 피부과에 가서 엄청나게 비싸게 레이저도 하시고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때로는 성형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 퍼스널 컬러를 이용해서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 배우들 밑에 조명판을 까는 거 아시죠? 그만큼 내 얼굴을 화사하게 환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조명판을 하나씩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절약되고 또 여러분은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 혹시 옷장이 좀 가까이 계시다면 뭐 외부에서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옷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옷장은 이렇게 무지갯빛 총천연색인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무채색을 좋아해서 검정색, 회색 뭐 이런 옷들이 주로 위주가 되어 있고요. 조금 가다가 이제 포인트적인 그런 화사한 옷들이 있다 해도 아마 매일 입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아무렴 무지개처럼 총천연색으로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거울을 봤을 때 어색한 거죠. 사실 백화점에서 또는 어디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컬러의 옷을 샀지만 막상 입고 나가게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퍼스널 컬러를 여러분이 점점점 자세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나는 과연 퍼스널 컬러에서 무엇으로 진단되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신다면 이제 자신 있게 어느 쇼핑을 하셔도 그 옷들을 다 골라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서 또 내담자 분들에게 또 고객분들에게 또 내 주변의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이런 색이 어울려라고 권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꼭 직업으로 쓰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1인 기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 1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황하고 있는데요. 그 1인 기업은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곧 회사의 얼굴이니까요. 내가 대표이자
내가 영업부장이자 결국 내가 간판이 되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2013년에는 거의 뭐 7만 7천여 개였던 전국의 1인 기업 수가 2018년에는 2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만 명이 다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뭐 방송이라든지 SNS들을 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청년 실업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자신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혼자서 기업을 경영하고 또 혼자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인 기업이 많아진 건 좋은데요. 거기서 결국 내 이미지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매출과도 바로 직결되는 그런 이유겠죠. 이 지금 명함 사진 보시면요. 옛날에는 그 대기업의 이렇게 로고가 탁 찍히거나 회사 로고가 찍힌 평범한 명함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내 인생은 사실 기업에서 다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도 직장 생활했을 때 마찬가지였는데요. 1년에 딱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외에는 휴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3박 4일이나 4박 5일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가느냐? 그것도 아니죠. 어떤 기업에서는 8월 달 안에 잡아라. 또는 어디서는 딱 겨울방학 그 시기에만 잡아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휴가 가는 것조차도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이 회사가 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1인 기업이라는 건 바로 선택권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내가 촬영을 해서 오늘 동영상을 올리고 싶지 않으면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의 그 주체성도 중요하지만 내 이미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첫인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나 이제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봐도 딱 첫 느낌이라는 게 있죠. 나 그 디자인 딱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는 첫 느낌이 있어요. 그 첫인상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정보로 많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감 아시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감 중에서 시각적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87%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감각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가장 강렬하다는 거죠. 그만큼 첫인상도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정이나 동작 딱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캐치하느냐 순간적으로 5초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순간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5초 세볼까요? 1, 2, 3, 4, 5초. 너무 짧죠? 이 동안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첫인상이 다 결정났네요. 저도 이미 지금 강의 시작한 지 10여 분이 다 돼가니까 이미 저의 첫인상은 여러분이 다 결정 지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순간성은 우리에게 강렬하게 저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초에 그 어떤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천적, 이 상대, 이 어떤 동물, 마주치는 어떤 존재가 나를 해할 것인가, 나를 해칠 수 있고 나를 공격할 것인가를 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성은 사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진화와도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첫인상은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초반에 어떤 인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신입사원이 하필 첫날 지각을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친구는 첫날부터 늦어? 게으르구나. 개념이 없구나. 아니면 집에서 깨워줘야 일어나는 애구나. 등등등등 좋지 않은 초도 효과를 이미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그 이후에 한 번도 지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초도 효과를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반에 좀 서로서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메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칙은 이제 표로 보시면은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시각과 목소리, 청각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뭐 90%가 넘는 것을 이미지를 이미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메라이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말의 내용,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했을 때 사실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 느낌, 시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목소리, 말투 이런 것이 그냥 다 좌지우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1년에 사일런트 메시지, 결국 우리는 이미 침묵으로 메시지가 다 정해졌다는 뜻이죠. 그 책에서 발간한 이 이론은 지금까지도 커뮤니케이션 계통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듣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지 어떤 첫인상의 중요성 이것을 예시로 들 때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해요. 여러분도 사실 어쩌면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가 그 연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리차드 닉슨 부통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닉슨 부통령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거기다가 경험도 많고 또 케네디는 또 젊은 신진 세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다 닉슨 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1960년 되니까 전부 라디오로 연설을 하고는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은 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0년 10월 21일 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흑백 TV였죠. TV를 통해서 처음으로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지금 여러분 화면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지금 앉아있는 한번 자세를 보실까요? 여러분? 네. 이 케네디 대통령의 당당한 한번 허리를 쭉 펴고 앉은 이 당당한 자세를 한번 보세요. 반면에 닉슨 부통령은 어떻게 앉아있죠? 약간 불안하게 앉아있지 않나요? 거기다가 표정도 굳어있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이 시청각 토론을 보고 이 국민들은 너무나 놀라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케네디 대통령의 그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조금 잘생긴 외모 그런 것도 한몫을 했겠죠. 거기다가 하필 닉슨 부통령이 그때 당시에 감기가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TV 토론을 하는데 계속 휴지로 콧물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져 보였겠어요.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 TV 대선 토론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판세는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TV는 흑백이었지만 컬러 사진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옷 색깔도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자신감 넘치는 네이비 컬러의 수트 그리고 단정한 머리 자신한테 어울리는 머리 헤어스타일. 그런데 닉슨 부통령은 좀 연한색 스카이블루 계통의 양복을 입었어요.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일로 인해서 이미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네요. 자, 이미지는 뭘까요? 정확한 뜻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상. 여러분 이 상자는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상이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그 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떠한 감각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은 호랑이 같았어. 호랑이라고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느껴지는 감각, 연상, 분위기, 색, 그리고 향기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제 이미지를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실까요? 던이라는 학자는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구체적, 감각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재생되는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어떤 대상이 뭔가를 자극하지 않아도 우리 의식 가운데 뭐가 있더라. 그것이 이미지다라고 정의했고요. 월터 립만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그림, 픽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틀러라는 학자는요. 이미지는 마케팅 관점에서 어떠한 개인이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미지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것이라는 거에는 다 공통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자도 이 중요한 것을 내놓았는데요. 김경호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선 이 이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크게 나누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글씨가 조금 작아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자, 외모예요. 외모, 그 다음 말, 행동, 자세, 그러니까 어떤 애티튜드를 말하겠죠. 그 다음 표정. 이것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5가지 요소다라고 김경호 박사님은 이론을 세웠고요. 또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것을 출간을 했죠. 이 것들이 5가지가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대인관계가 좋아지겠죠. 인상 좋은 사람한테 여러분 먼저 말 걸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자기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성취감이 모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는 이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미지의 이 형성 요소도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컬러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꼭 색이랑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나는 이 색이 너무너무 좋아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색이 딱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떤 대화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빨간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B가 대답합니다. 나도 원래 나 빨간색 좋아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들 머릿속에 있는 빨간색은 같은 빨간색일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빨강이라는 거,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빨강은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아주 여러분이 쌩쌩한 빨강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조금 어두운 다크한 빨강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약간 연한 분홍빛에 가까운 빨강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빨강이라고 다 같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퍼스널 컬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빨강이라도 빨강 계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옐로우 베이스냐 블루 베이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색과 난색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크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강이라는 거는 난색 계열이긴 하지만 쿨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빨강 안에도. 우리가 퍼스널 컬러는 웜톤과 쿨톤으로 나누는 게 가장 첫 번째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강과 노랑 같은 난색 안에서도 차갑게 느껴지는 쿨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대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웜톤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쿨톤과 웜톤을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계속 익히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정말 퍼스널 컬러의 어떤 그냥 개요적인 면만 그냥 살짝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제 해외 그 연예인, 우리 영화 배우죠. 앤 해서웨이인데 너무 아름답죠. 앤 해서웨이의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미지가
가 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른쪽의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된 것 같아요? 설마 오른쪽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눈이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전문가가 되실 텐데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퍼스널 컬러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죠. 네, 왼쪽이 앤 해서웨이에게는 훨씬 더 잘 맞는 퍼스널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앤 해서웨이는 어두운 계열,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밝은 브라운보다 거의 흑발에 가까운 다크 브라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어떤 계절로 속하는지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 또 한번 들어볼게요. 네, 키라 나이틀리입니다. 뭐 이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쪽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쪽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피부과를 왜 가시겠어요? 팩을 아무리 하면 뭐 하시겠어요? 지금 머리색 하나, 옷 색깔 하나에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그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서양인이지만 서양인이라고 해서 다 금발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파란 눈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것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브라운 컬러가 더 어울리게 되겠네요. 여자들만 퍼스널 컬러를 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남자들도 있습니다. 고객들 중에서 정말 드물지만 남자분들도 가끔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 때 어떤 컬러의 양복을 입어야 되는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 첫인상으로 입사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 남성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잘생긴 배우도 헤어 컬러 조금 저렇게 바꿨을 뿐인데 그냥 별로 배우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예시로 나와 있는 그냥 일반인들이세요. 일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아름다우시죠. 아름다운데 이분이 평소에는 이제 이런 남색 계열, 네이비 계열을 주로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도 나쁘진 않죠? 물론 나쁘진 않은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나요? 훨씬 더 예쁘시죠? 지금 이분은 머리색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배경 컬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증명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경 컬러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쿨톤인 분들은 이렇게 그레이 컬러나 검정색 바탕이나 흰색 바탕 증명사진이 훨씬 더 얼굴을 예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웜톤인 분들은 이렇게 바탕이 좀 베이지나 갈색, 오렌지색 이런 톤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또 이렇게 돋보이게 되죠. 또 이분도 한번 보실까요? 이분도 어때요? 지금 이분도 평소에 그냥 아름답게 잘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화이트라는 거는 쿨톤에 맞는 색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좀 사실은 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퍼스널 컬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워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제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더 어울렸나, 어울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퍼스널 컬러의 그 첫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퍼스널 컬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몇 초 만에 정해진다고 그랬죠? 5초. 5초면 그냥 여러분의 첫인상이 결정 지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메라이언 법칙이라고 하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배웠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의 그 예시로서
존 F 케네디와 그 닉슨 부통령의 어마어마했던 그 TV 토론 그 장면도 오늘 또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빨강이든 노랑이든 파랑이든 어떤 색깔이 있을 때 그 색깔 안에는 쿨톤과 웜톤이 존재하더라. 둘 다 파란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쿨톤이 아니고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웜톤은 아니더라라는 그것 오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저기 있죠. 우리가 그 헐리우드 영화배우의 또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잘 해봤죠.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안 어울리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배우들도 뭔가 좀 어색했다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앞으로 또 저와 함께 이 재미있는 퍼스널 컬러를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